예,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학서이면서 해양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이 자산어보는 다산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지은 책인데요. 자산이란 말은 흑산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흑산이라는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흑산이라는 이름을 자산으로 변경해서 자산어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자산어보에는 총 226종의 해양생물이 적혀 있는데요. 원래 정약전은 총 2권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2권으로 저술을 했는데 정약전의 사후에 그 다산 정약용이 그 형의 정약전 원고를 받아서 정약용의 제자인 이청에게 수정을 하고 증보를 하라고 시켜서 현재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본, 이른바 원편이라고 하는 정약전이 지은 것은 없고요. 총 3권으로 된 것들만 국내외 12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2종 중에 그래도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요. 오탈자가 없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본에 가장 가깝게 전해지냐 하면은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윤정하라는 분께서 기증을 했는데요. 윤정하 분의 아버님인 윤주찬이라는 분이 처음 이 책을 소장해서 여기에 이제 장서인을 찍었는데요. 이 윤주찬의 조부인 윤종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종옥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제자예요. 윤종옥의 조부인 윤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윤단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강진의 유배 시절에 지냈던 다산 초당 있죠. 다산 초당의 주인이 바로 이 윤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윤단이 다산 정약용이 그곳에서 살고 싶다 해서 그 다산 초당을 내어줬고요. 그리고 자신의 손자인 윤종옥을 그곳에서 정약용에게 배우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윤종옥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윤주찬, 윤정하에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윤정하란 분은 보성전문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정하 분께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기증을 했던 거죠. 자산어보의 내용은 백성들이 당시에 흑산도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를 기술을 했습니다. 이때 그 흑산도에 사는 장창대라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의 내용을 보면 창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창대라는 분은 흑산도에 계속 살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에 대한 그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어요. 그래서 정약전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해양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생물을 묘사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자료는 한해 통어 지침입니다. 구즈 슈스케라는 일본인이 1903년에 흑룡해라고 하는 일본 우익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 연안에서 어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침이나 규제 그리고 수산물의 분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한국 해안의 수산물과 관련한 최초의 집대성된 수산지로 볼 수 있고요. 당시 조선에 있어서는 연근해에서 조기나 멸치 정도 건지는 것 이외에 일본처럼 원양이나 심해 쪽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동해 쪽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수산물을 약탈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흑룡해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에 한해연안 약도라는 게 반절지
사이즈의 지도가 있고요. 주요 어장들이 빠짐없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쪽의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 상태로 지도가 되어 있고요.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 부분,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있는 독도 부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수산지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각종 언론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이 놀라운 자료적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도를 러시아 선원들이 리앙쿠르라고 불렀어요. 이 리앙쿠르 열도를 강원도의 울릉도 밑에 소속되어 있는 영해로, 그러니까 한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을 목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 보면 계요에 거쳐서 그 다음에 울릉도가 나오는데 그 안에 부속 도서로 양코섬이라는 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양코가 일본인이 리앙쿠르를 들었을 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양코인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내부 설명할 때도 독도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흑룡회가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정말 대대로 일본 내에서 극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903년에 이미 독도 부분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울릉도에 소속된 소속 도서로 판단했다는 점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자료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료는 한국수산지라는 집서 형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에 대한제국의 농공수산부에서 간행한 책입니다. 구 대한제국에서 이 수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과 방불할 만한 해안선을 가진 반도 형태의 한반도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산업 자체를 개발시키면 국부를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의도에서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08년부터 경술국치가 일어나는 1910년을 거쳐서 11년 3월에 완성되는 책인데요. 1권이 만들어졌을 때가 1908년인데 그때 제1권에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어류 그리고 지역, 해류, 조류, 대체적인 주요 어업 생산 지역들에 대한 종합적인 망라가 있었고요. 2권부터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서 차곡차곡 내려와서 동해안으로 내려가서 경상도 일부가 들어가고요. 3집에서는 전라도, 충청남도가 나오고요. 4권에서는 경기도, 인천, 황해 이쪽을 정리하는 책입니다. 이 각 책마다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지금 와서 보더라도 아마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거의 과학적으로 총망라하고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산업, 수산 생산과 관련해서는 1900년대에 정리된 한국 수산지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시 이 책을 만들 때 한국에서 내려오던 동국여지승남이나 각종 지리지들의 특산물 그리고 진상품들이 어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헌 자료들도 다 수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필진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1900년대 초반 그리고 1800년대 말에 이미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어업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각지로 파견 나가서 자료를 수합하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문 전체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다만 한국의 어업상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어류 명칭과 한국어 명칭 그리고 한자어 명칭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를 대조해 놓은 대조표, 그리고 어류마다 한국어 명칭을 병기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일본 제국의 어업수상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해를 모두 일본의 어업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